안녕하세요. 잠시 후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복지 실천 서비스에 대한 이해에서 장애인과 재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재활의 개념과 분야, 그리고 장애인 복지기관의 유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의 개념과 분야 중 재활의 개념, 재활은 어떤 것일까요? 재활,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장애인에게 의료적, 그리고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인 재훈련을 통합적, 협동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스스로 최대한 기능 회복과 잠재 능력을 개발시켜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활의 개념 속에서 이념적 바탕의 원리는 기회균등과 전인격적 존재, 독특한 존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활의 개념과 분야 중에 재활의 분야, 특별히 의료재활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료재활은 어떤 것일까요? 의료재활의 정의에 보면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후유증, 만성질환, 노인질환 등 치료기간이 장기화되기 쉬운 환자의 잠재 능력을 활동시켜 자연치료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는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료재활의 목표를 본다면 장기간 존속하는 장애인의 취약한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켜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하여 자연스러운 사회로의 진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재활의 대상과 영역에 보면 호흡기계, 순환기계의 질병을 가진 자들이며 신체 구조적인 면에서는 신경계, 골절, 관절, 근육 등에 발생하는 만성질환이나 외상후유증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재활의 특별히 의료재활 방법을 보면 첫째, 장애인의 기본적인 기능장애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인 기능장애의 회복에 한계가 있는 경우 다른 기능을 훈련함으로써 전체적인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는 기능장애의 향상 후에도 바로 장애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재활의 치료를 볼 텐데요. 의료재활의 치료로는 작업치료와 언어치료와 그리고 재활공학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재활의 분야를 보면 교육재활을 먼저 볼 수 있는데요. 교육재활의 정의는 장애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해 가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제도와 교육 방법 및 기술을 통한 교육적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재활의 목표를 본다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교육재활의 대상과 영역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적장애, 청각장애, 신체장애, 건강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서장애, 특정 학습장애를 포함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활의 개념과 분야에 보면 먼저 직업재활을 살펴볼 텐데요. 직업재활은 직업재활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적절한 직업을 확보하여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상의 모든 원조를 지원하는 연속적이며 총체적인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재활의 목표를 보면 심신의 결함을 지닌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을 최대한 찾고 길러줌으로써 일할 권리와 의무를 비장애인과 똑같이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재활의 영역을 보면 첫 번째는 직업상담, 그리고 직업적응훈련, 그리고 직업훈련, 그리고 보호고용, 지원고용, 사후지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의 분야 중 사회심리재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심리재활의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장애인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또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원만히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정신적 재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심리재활의 목표는 어떤 것일까요? 아무런 차별과 불편을 느끼지 않고 그가 속한 사회의 주류 문화를 교육하면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 등 사회생활을 충분히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바로 사회심리재활의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심리재활의 영역입니다. 사회심리재활의 영역은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복지사업을 볼 수 있겠죠. 개별사회사업은 우리가 케이스웍이라고 해서 약자로 CW 이렇게 쓰죠. 또는 집단사회사업은 그룹웍이라고 해서 GW로 쓰고요.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커뮤니티 웰페어 또는 커뮤니티 웍 이렇게 쓰지만 또 다른 말로는 지역사회 조직이라는 말로 쓰기 때문에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에서 CO로 쓸 수도 있다는 것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핵심 중심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인에서도 또 다른 전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장애인 복지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사실은 조금 더 물어볼 게 많죠. 장애인 중에 어떤 부분이 본인의 전공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그 중에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자폐가 전공이든지 뭐 여러 가지 배웠던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지체장애부터 정신장애까지 발달장애 여러 가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애의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에서의 장애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참고로 좀 다른 내용이지만 사회복지에서 우리는 전공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셜 웰페어, 사회복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회복지만 얘기하면은 그 다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사회복지 중에 아동입니까? 청소년입니까? 노인입니까? 뭐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다문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의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전공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의학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은 의학 안에서 내과든 외과든 치과든 뭐 이비인후과든 산부인과든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악 하시는 분에게 전공이 뭡니까? 저 음악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들이? 음악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용하는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무용 전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용에도 여러 가지의 스페셜리스트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그 스페셜리스트한 영역 중에서 우리의 전공이 사회복지입니다. 라는 거로만 끝나지 마시고 사회복지 안에 아동 전공입니다. 노인 전공입니다. 뭐 학교 사회복지 전공입니다. 뭐 정신건강 뭐 전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시키는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